20. 무의식과 의식의 순서. 무의식 영역은 광대하고 고해상도로서 세밀하고 또한 빠르게 반응합니다. 잠을 자면 무의식이 활성화되고 눈을 떠도 대부분의 정보가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어 본 것은 의식으로 들어가 즉시 인식됩니다. 학습에서 바람직한 것은 의식에 일단 넣고 그것을 즉시 혹은 천천히 끄집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 영역에 정보를 넣는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습 정보가 있다면 무의식 영역에 먼저 집어넣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수면 중에 활성화되거나 생시에도 직관이나 통찰력에 의해 의식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일단 단기 기억화되고 반복 학습이나 강한 자극을 통하여 그리고 무의식에서 의식으로의 자동 무한 반복을 통하여 장기 기억화됩니다. 아울러 암기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암기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절로 암기되는 방식이 있고 억지로 암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절로 암기되는 방식이라고 했지만 무한 반복을 통하여 각인된 것이 뇌리에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 다른 도깨비 망방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학습물을 기존 방식대로 암기한다는 것은 용량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의식 영역의 용량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 영역은 장시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어서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 요구되고 상당 부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무의식 영역은 비록 의식되기는 쉽지 않지만 오랫동안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다양한 대량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를 즉시 끄집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즉시 끄집어 쓸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속독 수련의 목적이고 도뇌 관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무의식 영역에 깔끔하게 정보를 담는 작업을 선행시키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의식의 정보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침입자로 보고 일단 경계하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일반적으로 좀 뒤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대범하고 의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의식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도뇌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 일단 들어온 정보는 합당한 기준에 의해 선별하고 정돈하고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그에 합당하게 처분합니다. 1초당 6페이지 4800자 스틸 포커스라는 것은 어차피 무한 반복을 용이하게 하니 일독을 하는데도 버거운 기존 독서 법과는 달리 융통성이 큽니다. 1분당 2000페이지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백독을 한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전혀 없을지라도 손해날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포토 리딩 서적을 보면 전날 일독을 페이지 넘기면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100독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일단 10독 정도는 포토 포커스로 먼저 하고 그 다음 스틸 포커스를 시행하는 순서가 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 다독은 포토 리딩의 제반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게 하여 포토 리딩을 단순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시선에 초점만 맞추면 상황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틸 포커스도 사실상 포토 포커스처럼 처리되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 의식 영역으로 직접 정보가 들어가고 또한 부분이 점점 커지고 또한 페이지 전체가 의식으로 입력되는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어 중요합니다. 무의식 영역으로 들어간 정보가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즉시 의식화되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0,000번 이상 반복하여 보는 것으로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포토 포커스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도 이 반복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상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1000번 이상 반복하는 마당에 특별히 명상에 힘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지독한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어느 것이 나은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최면 상태나 명상 상태를 생시에 즉시 실현하고 즉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으니 명상은 연구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자신의 뇌에 명령을 내리고 뇌가 순응하게 하는 것으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자면 일찍 일어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학생을 보니까 눈을 감고 1분 경과했다고 생각할 때 손을 드는 게임을 했는데 3번 연속 맞춘 경우도 있습니다. 뇌에도 시계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뇌가 그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카운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스스로 다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체계화하여 뇌에 명령 내리고 뇌가 순종하게 하는 것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뇌가 자신의 주인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영혼만이 어디론가 갈 때 뇌는 육신의 일부로서 분해될 텐데 이런저런 정보들은 어떻게 될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 정보들도 영혼과 함께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주의 특정한 정보 저장 영역이 있어 그곳에서 관리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두뇌가 뇌과 나라에 있을 때 충분히 통제하고 활용하고 때로는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 영역은 훈련 방법에 따라 우열이 갈리겠지만 무의식 영역은 사람마다 공평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의식 영역의 정보가 의식 영역으로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열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무의식 영역의 용량을 따지만 의식 영역의 용량은 극히 미미하여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사람마다 차이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20년도 안 되어 저와 같은 부국을 이루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두뇌가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100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0년이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생각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 한국인들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한다는 이런 등식에 속지 말고 무의식 의식 저장 영역을 가지고 있는 두뇌 개발에 눈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잘 사는 편임에도 한국 사회에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산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작은 차이를 극대화하여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픈 사람들의 속임수일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1등이나 꼴찌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자기 자식이 공부만 하면 1등할 텐데 하는 것이 부모들 마음이고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겨루는 방식이 페어플레이적이지 않을 경우 체념할 것이 아니고 특단의 다른 방도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단이라고 해봐야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좀 색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돈과 시간을 정해 놓고 서비스를 하는 부류들에게 외면되기도 하지만 요즘에 이르러서는 돈의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아이웰은 문명의 이기를 적극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0년, 50년 전통을 무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현존하는 일상화된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17인치 LCD 모니터가 시중에 퍼진 것이 수년 전인데 17인치가 나온 이후에야 1초 UPG 4800 스틸 포커스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해상도는 지금보다 2배를 높아지면 좋겠는데 이런 요구에 제조업자들이 맞추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포토포커스, 스틸 포커스가 순서이고 각각 최대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워밍업 단계로서 크롤 포커스를 하는데 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음독 속발음 습관을 90% 이상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명상이나 최면 같은 것을 적절히 부과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통제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는 기술을 완성하여 100배 빠르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이런 식의 질문보다는 하다 보니 되었다는 우직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독은 고사고 책을 제대로 읽는 것에 성공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이 필요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하면 상향 평준화되고 잘하면 분재가 영재가 되는 행운도 얻을 수 있고 아이웰은 이런 일을 일상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 등수로 인하여 우열이 갈려 속이 타겠지만 길게 보면 진정한 승자가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의사 변호사가 되면 대성공인 그런 한국 사회입니다. 이를 넘어서 이들을 고용하여 부려먹을 수 있는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화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 발명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도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적 자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제는 그것에 치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부자들처럼 기부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는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은 모든 책의 원조이고
모범이기 때문에 원래 암기할 정도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라면 그 안에 영혼 불멸의 영생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충분히 자신의 몫을 다하면 보다 자신 있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끝장입니다. 일단 자신의 두뇌에 대한 가능성을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본 후 자신의 몫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